님 나와 계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어제 황대헌 선수가 중국 선수를 절묘하게 잘 추월했고 박수받아 마땅한 플레이를 했는데 실격으로 이어졌더라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제 전 기가 막히고요. 저는 이번 올림픽이 나치 올림픽으로 전락했다고 좀 봅니다. 낫지요? 네, 나치 정권이 1936년이죠. 예. 베를린 올림픽을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도구로 쓰려고요. 그래서 했고 당시에 이제 올림피즘은 사라지고 오로지 독일 선수들 메달 개수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북경 올림픽이 나치 올림픽이 재현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중국은 메달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이미지를 잃게 될 것이고요. 네. 즉 불공정하고 무대뽀 나라 중국 이런 이미지 큰 걸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안 의원님이 중국에서 불공정 편파한 적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의도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편파 판정, 그러니까 중국 자국의 그 중화민국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메달을 많이 따기 위한 편파 판정, 이거는 이제 예견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뉴얼을 이러한 편파 판정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좀 그 매뉴얼이 좀 신속하고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여기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 얘기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전문가도 없고 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도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없고 시스템도 없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오늘 봅니다. 이례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도 하겠다고 했어요. 대한체육회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런 기자회견 하는 거는 이제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이 카스 스포츠 중재 재판소 여기는 시간 끌면서 자기들 이제 체면과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물론 이게 만약에 이제 결승 메달이었으면은 또 이후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메달을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중결선에서 이제 판정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은 이제 금메달 박탈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거 역시도 카스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려줄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 통역도 없어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스포츠 외교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이 없으면은 전문 개인기 있는 그런 전문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의 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 주 기자님 말씀하신 그러한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네. 우리는 아무튼 이왕 일은 벌어진 것이고 장관도 거기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죠. 그래야지 재발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4747님께서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메달 하나도 못 딸 것 같아요. 중국이 참가하지 않은 종목만 노려야 할 겁니다. 오늘부터 중국 요리도 끊을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 자장면은 그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나 참. 네. 아무튼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중 정서에 기름을 그렇죠. 부은 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강력한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때 네. 그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김동훈 선수가 메달을 뺏겼고 그리고 당시에 선수단이 네. 폐시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런 기자회견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도 계시고 두 분의 IOC 위원도 거기 계시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의를 IOC와
그 국제빙상연맹에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네, 정부 측에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전문가, 해외 스포츠 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됩니까? 예, 그럼 사실은 2002년 에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메달을 뺏긴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 김연아 선수의 그런 또 편파 판정 때문에 메달 뺏긴 적이 있었고 가슴 아팠어요. 예. 그럴 때마다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네. 스포츠 외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차곡차곡 장기간 동안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IOC와 국제연맹을 상대로 평소에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중국은 이런 편파 판정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지난 수년간 심판들이나 관계자들을 구워 삶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 외교 전문가들을 키워서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말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기구나 다름없거든요.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죠. 아니 근데 의원님이 이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개혁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집니까? 또 어떤 한국 체육 구조 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리고 2년 전에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이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 외교 인력을 육성하자는 그런 권고를 했는데 이걸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항상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두 의원님들도 말씀 잘 들으셨죠?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국민들이 막 화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민주당이 좀